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거의 모든 외계 행성은 태양보단 훨씬 작고 미지근한 적색외성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중엔 중심 별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일명 해비터블 행성도 섞여 있죠. 그런데 이 해비터블 행성이란 표현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별과 행성 사이 거리만 보고 붙여준 이름이죠. 하지만 실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별과 행성 사이 거리 외에도 행성에 자기장이 있는지, 별이 얼마나 난폭하게 요동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민해야 하죠. 그리고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적색외성 주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해비터블 행성이 이름만 해비터블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암울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적색외성 주변에서도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비터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그동안 무시되었던 적색외성 주변 행성의 놀라운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태양보다 미지근한 적색외성 주변의 행성을 고민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주에 가장 흔하고 또 가장 발견하기 쉬운 행성이 적색외성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색외성은 태양 같은 주계열성에 비해서 훨씬 흔합니다. 우리 은하 속 3천억 개 달하는 별들 중에서 적색외성은 무려 50에서 최대 80%를 차지하죠. 사실상 우주는 적색외성의 세상입니다. 다만 적색외성은 너무 미지근하고 어둡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은하는 훨씬 밝은 거성과 초거성, 주계열성의 세상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밝게 빛나는 덩치 큰 별들 사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는 더 많은 적색외성으로 우리 은하는 바글바글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적색외성 주변에 존재하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적색외성 주변의 외계 행성을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적색외성 주변 외계 행성은 비교적 발견이 더 쉽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은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포착하는 것이죠. 별이 지나치게 밝고 거대하다면 작은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간다고 해서 별빛이 어두워지는 정도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색외성은 훨씬 어두운 별이죠. 똑같이 작은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도 애초에 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별빛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특히 별 주변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해비터블 행성을 찾을 때 특히 미지근한 별 주변이 더 유리합니다. 중심 별이 작고 미지근하면 그만큼 별에 바짝 붙은 작은 궤도를 돌고 있어야 충분한 별빛을 받을 수 있죠. 행성의 궤도가 작으면 공전 주기도 훨씬 짧아집니다. 단 며칠 만에 금방 궤도를 돌면서 별 앞을 가리는 트랜짓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점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특히 액체 바다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온도를 갖고 있는 해비터블 행성 대부분은 전부 적색외성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을 벗어나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옆집 별도 적색외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심 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해비터블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계 행성도 11일밖에 안 되는 짧은 공전 주기로 별 주변을 돌고 있죠. 하지만 최근까지 많은 천문학자들은 적색외성 주변 해비터블 외계 행성이 실은 해비터블하지 못할 거란 슬픈 추측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성이 너무 지나치게 별 코앞에 바짝 붙어 있다는 거죠. 별에서 분출되는 항성풍과 플레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꽤 난폭한 별입니다. 매년 4-5번 정도의 강력한 플레어를 분출하고 있죠. 2016년 3월엔 아주 강력한 플레어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평소에 아주 어둡습니다. 지구의 하늘에서 겉보기 등급이 11등급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별이죠. 그런데 당시 갑자기 강력한 플레어가 분출되면서 몇 분간 겉보기 등급이 6.8등급까지 밝아졌습니다. 아주 깜깜한 하늘이라면 맨눈으로 보일 만큼 엄청난 폭발이었죠. 이런 강력한 플레어는 코앞 행성에 심각한 자외선, X선을 쏟아냅니다. 설령 행성의 대기권과 생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자외선 소독을 당하면서 싸그리 사라지겠죠. 게다가 중심 별의 강한 중력으로 행성은 계속 같은 면이 별을 향한 채 궤도를 돌게 됩니다. 계속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한 채 돌고 있는 달과 같죠. 이러한 상태를 조석 고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별을 바라보는 절반은 영원한 낮이 되고 별을 등진 절반은 영원한 밤이 됩니다. 별빛이 행성 전역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죠. 절반은 너무 뜨겁고 절반은 너무 차가운 극단적인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적색외성 주변 외계 행성들이 절대 다수를
다수를 차지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터리 B의 대기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중심 별에서 분출되는 항성풍과 자외선 빛에 노출되었을 때 행성 대기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재현했습니다. 별에서 분출되는 자외선 빛을 받은 대기 속 분자들은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면서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오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에서 분출되는 항성풍과 고에너지 입자는 행성의 대기 분자를 자극하면서 대기 중 번개를 일으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번개도 마찬가지로 대기 분자가 쪼개지고 합쳐지는 화학 반응의 중요한 계기가 되죠. 최근에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질소와 산소, 물로 채워진 프록시마 센터리 B 행성의 하늘에선 번개가 내리치면서 많은 양의 오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도 20에서 50km에서 행성 전체를 감싸는 두꺼운 오존층 보호막이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된 오존층은 행성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빛을 15%나 줄여줍니다. 영원히 별을 바라보는 행성의 낮 부분도 오존층만 있다면 훨씬 안전해지죠. 별을 바라보는 행성의 절반 쪽 45%는 생명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말 이례적인 대규모 플레어가 아닌 한 이렇게 형성된 오존층만으로도 프록시마 센터리 B에선 미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죠. 행성을 감싸는 대기권뿐 아니라 행성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프록시마 센터리 B는 중심 별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물컹한 바다뿐 아니라 딱딱한 암석 몸체 자체에서도 일종의 밀물과 썰물이 벌어집니다. 행성은 점이 아니죠. 부피를 갖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중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행성의 별을 바라보는 쪽은 별을 등진 쪽에 비해서 행성 자체의 지름만큼 별에 더 가깝죠. 그만큼 별에게서 더 강한 중력을 느낍니다. 행성의 각 위치에서 느끼는 별의 중력이 달라지면서 행성은 마치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를 차등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별 곁을 도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닌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라면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프록시마 센터리 B는 11일밖에 안 되는 짧은 주기로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죠. 타원 궤도에서 행성이 별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 차등 중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강해집니다. 다시 별에서 멀어지면 스트레스는 약해지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죠. 타원 궤도를 돌면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행성 내부의 암석은 뜨거워지죠. 이렇게 행성 내부가 뜨겁게 녹아버리면 화산을 비롯해 행성의 지질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행성이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세계가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성 내부에 뜨겁게 녹아있는 핵이 회전하면서 행성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 보호막을 두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적색외성 주변 조석 고정된 외계 행성 76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0%가 행성 내부에 활발한 지질 활동을 갖고 있고 덕분에 별의 항성풍으로부터 행성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죠. 적색외성 주변 외계 행성의 생명 거주 가능성을 따져보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가지각색의 생명체들이 한가득 숨어있는 보물상자일지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난폭하게 요동치는 적색외성 코앞에서 외계 행성은 오히려 별의 강렬한 자외선과 차등중력을 활용해 두꺼운 오존층과 활발한 지질 활동 그리고 자기장 보호막을 두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극악의 조건에서도 어떻게든 해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성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죠. 언젠가는 반드시 지구 바깥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겠다는 천문학자들의 의지 그리고 혹독한 조건에서도 나름의 헤비터블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외계 행성들의 의지 둘 모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텨준다면 둘의 의지가 함께 만나 비로소 꽃을 피우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